아는 것이 힘이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 상대방에겐 큰 해를 입힐 수 있으니 매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말입니다. 정말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그 돌을 맞아 죽었다면 개구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겠죠.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진 사람은 개구리를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냥 장난삼아 돌을 던졌을 뿐인데 운 나쁘게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다. 다시 말해 살해 의도가 없었으니 죄가 없다는 식의 항변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법 적용을 위해 살해 의도를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돌을 던진 자는 죄가 없는 걸까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을 집단 구타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이불 밑에 깔린 채 야구방망이, 막대기, 무릎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바나나 우유 모양의 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피해 학생은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녹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 중에는 재벌그룹 총수의 손자와 배우 윤소나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배우 윤소나는 해당 사건이 피해 아이 부모들의 말만 담은 악의적인 편집이었고 친구들 간의 장난이었으며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방망이였고 바디워시는 아이들끼리 살짝 맛봤을 뿐이라는 해명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한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숭의초등학교는 매년 약 567만 원의 학비가 들고 입학금은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헌법 제31조 2항에서 밝히는 모든 국민의 자녀들은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생각나는데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장난으로 한번 만졌고, 장난으로 한번 문자 보내봤고, 장난으로 한번 안아봤고, 장난으로 한번 때려봤고, 장난으로 한번 놀려봤고, 그 장난으로 인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대전, 충청의 정치인들을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폴리티션 어네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창관 대전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바른정당 대전시장 김재영 부위원장, 그리고 전의당 대전시장 남가현 정책실장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대박이다. 매주 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연고 프로야구 팀이죠.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른 시각에 김성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이글스가 처음으로 위닝 시리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기자님의 예언이 틀렸습니다. 네, 3승 3패를 예언하셨는데 지난주 전적은 4승 2패. 네, 4승 2패로 그래도 지난 주말 3연전에 KT하고의 그 3연전 싹쓸이 이른바 스윕을 거둔 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에 수입이 계속 없었고 지난 시즌 이어서 계속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입이 벌써 나올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기자님 스윕이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렇게 싹 쓸어 담았다 그런 뜻. 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등교육까지 받은.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 경기를 한번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지난 화요일에는 SK 와이번스하고 주중 3연전이 인천 문학 그 경기장에서 네네. 있었습니다. 네, 첫날 경기는 출발은 좋았던 것 같아요. 11대 8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 이제 백투백 홈런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세 타자 연속으로 홈런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날도 내주는구나 싶었는데 역전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느낀 게 소총부대가 이기는구나 아무리 대포가 많아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이글스가 원래 다이나마이트 타선으로 유명했던 팀인데 언제부터 소총부대가 됐는지. 이날 경기는 좀 짜잘짜잘하게 많이 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덕분에 이기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날 경기는 하나이글스 투수진만 보면은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선발 투수인 이태양 선수가 3이닝 동안 4실점을 했고요. 뭐 백투백투백 홈런을 맞았다고 하셨는데 이동걸 선수도 1이닝 동안 2실점, 장민재 투수도 2이닝 동안 2실점, 뭐 이렇게 점수를 막 내주다가 타선의 힘을 받아서 그때 하주석 선수가 좀 미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주석 선수가 이날 좀 대단한 활약을 했죠. 네, 6타수 4안타에 그러니까 4타점. 네, 이날 이제 정근우 선수를 계속 걸리려고 했는데 걸르고 뒤에 있는 게 하주석 선수였는데 하주석 선수가 이제 4안타 4타점.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짜릿하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나온 송창식 선수가 1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홀드를 기록했고 정우람 선수가 네 타자를 상대해서 무실점 세이브를 거두면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수요일 경기는 3대 6으로 패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이상훈 감독 때 이제 투수 교체를 좀 한 박자 늦게 한 게 패인의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윤진 선수가 6회까지는 1실점으로 잘 버텼는데 7회 말에 이제 SK 공격 때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4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회에만 이제 투수 4명이 올라왔는데 피선도가 다 무너지면서 아쉽게 또 경기를 내주겠습니다. 그 송창식 선수도 실점을 했고 심수창 선수도 실점을 했고 또 흔히 야구에서는 타자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날 펄펄 날랐던 그 하주석과 김태균이 이날은 또 무안타 경기를 해서 3대 6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경기도 이날 경기는 참 아깝게 진 것 같아요. 3대 4로 한 점차 패배를 했는데 김재영 선수가 5이닝 동안 4실점에서 패전 투수가 됐었고 네네. 2피홈런 내주기도 했죠 이날 경기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이제 2연패 빠졌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도루가 나오긴 나왔는데 도루가 계속 이제 주루사가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좀 작전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도루는 성공하면 정말 팀의 기가 확 사는데 실패하면은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네네.
또 이제 막 잔루가 좀 많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득점권만 되면 좀 타선이 좀 이날은 좀 얼어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해야 하나?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중간에 이제 손가락에 공을 맞고 나가기도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날은 투수는 비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강승현 선수나 박정진, 심수창 이런 선수들은 다 무실점으로 네네네. 불펜진은 무실점으로 이끌어갔지만 결국은 타선이 뒷받침이 안 돼서 패배한 경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SK야구는 루징 시리즈? 네, 1승 1승 2패로 네. 그래서 김성석 기자님의 예언이 이번에도 들어맞지 않는가라는 불길한 생각을 저는 좀 해봤었어요. 네,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주말 3연전 KT를 만났습니다. 하나가 유독 KT한테는 다른 팀들은 예전에 KT가 처음 창단했을 때도 승수를 쌓는다 뭐 이랬는데 하나가 KT한테는 조금 약한 모습이 없잖아 그렇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올 시즌에 이제 이날 경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4승 2패로 좀 이제 백중세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부터 시작해서 어제 경기까지 해서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네, 기분 좋은 수입을 거뒀습니다. 주말 3연전에 뭐 3연승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잠시 뒤에 로사리오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금요일 경기는 저는 이 야구 경기 스코어를 보면서 핸드볼 경기인 줄 알았어요. 예, 15대 14 한 점 차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로사리오 선수가 이제 계속 아홉수 그랬거든요. 홈런이 9번째 홈런 뒤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때 기사도 나왔고 그랬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로사리오 선수가 4연타석 홈런을 때려가지고 2연패를 탈출하는 아주 영웅이 됐습니다. 그 역대 한 경기에서 4연타석 홈런은 두 번째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박경환 선수에 17년 이어서 만에 나온 경기. 네, 그리고 기록이라고. 이제 뭐 나바로 선수는 두 경기 걸쳐 4연타석 홈런이 한 번 있었다고 네네네. 하고, 네 로사리오 선수가 실제로 자기가 더블A 뛰던 시절에 6연타 뭐 이렇게 세 경기에서 6개 홈런 이런 기록은 있는데 자기도 이제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네네. 했다 하더라고요. 투수진만 보면은 한화에 그래도 좀 믿을만했던 배영수 선수가 이제 4이닝 만에 7실점으로 내려가고 송창식 선수 3실점, 장민재 선수 1실점, 뭐 박정진 선수 3실점 이런 식으로 불펜진이 또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날 배영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좋았던 게 이제 역대 6번째 2000이닝 투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빛이 발했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 2000이닝 투구가 이제 빛을 발해버려가지고 네네.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한 경기 6홈런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타선이 간만에 폭발을 해가지고 그나마 승리를 쌓지 않았나. 그 2000이닝 투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인 게 사실 선발 투수의 가장 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이닝이터라고 흔히 네. 얘기하는 이닝을 많이 끌고 막아주는 가는. 건데 한 시즌에 200이닝을 소화하는 건 엄청난 투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해야 2000이닝이에요. 그 엄청난 기록을 배영 선수가 이제 달성을 한 거고. 대기록이죠. 이제 6번째라고 하니까 네. 5명밖에 없던 거 아니에요. 음. KBO 리그가 몇 년이 됐는데 대단한 기록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상당수는 삼성에서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처럼 잘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더 좋은데. 뭐 그리고 로사리오 선수의 4연타석 홈런에 좀 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김경원 선수도 이날 홈런을 2개를 쳤습니다. 네, 이날 그러니까 로사리오 선수도 그러고 김경 선수도 그러고 이제 4번, 5번 타선으로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4번, 5번 타선이 다 폭발을 진짜 하면서 정말 네, 엄청나게 좋은 경기. 이날 타선만 보면 좋았는데 네. 또 투수진들이 보면 좀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관람하는 그 팬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화끈한 타격전은 재미있긴 하지만은 이런 경기는 사실 수준이 그 높은 경기라고 보기는 투수진만 본다면은 좀 아쉬운 경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분 좋게 또 한 점차 짜릿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토요일 경기는 완승을 한 것 같습니다. 9대1로 네, 또 이날 이겼죠. 정말 아픈 손가락인 것 같은데 네. 비아나 선수가 드디어 2승 거뒀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득점 지원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처음이라고 선수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타격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9대1로 이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12안타 나왔고. 비아노에바 선수는 우리 김성석 기자님이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절에는 주로 불펜 투수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과연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물음표가 시즌 전부터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날은 7이닝 동안 1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투구수도 90개였으니까 조금 더 무리했다라면 완투도 가능했을 그런 좋은 경기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사구도 없었고 근데 이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정근우 선수가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4연 타석 3진을 당한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근 선수가 좀 부진 아닌 부진을 좀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최근 출루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베테랑 선수들이 다들 이제 좀 부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태균 선수도 부상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한명들이 안 나왔고 이제 이영주 선수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아직도 부상 복귀를 못했고 해서 베테랑들이 좀 이제 나와주면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근우 선수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야잘자리라고 들어보셨죠? 야구는 잘하는 놈이 잘한다고. 네네. 정근우 선수는 곧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날 로사리오 선수가 홈런을 또 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2경기 연속 홈런을 5개를 이제 네네. 토탈 5개를 기록한 엄청난 괴력을 좀 과시를 했고요. 이날 홈런이 아마 처음엔 이제 3루타로 되다가 그 피처반도 끝에 이제 홈런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빼앗긴 홈런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의자 맞고 나온 네네. 건데 그게 이제 비디오 펜스 판도까지 맞고 갔으니까 보이니까 펜스 맞은 게 아니에요. 네, 의자 펜스 맞은 맞았어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의자 맞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날 좀 아찔했던 순간이 양성우 선수가 그 2루로 뛰다가 그 송구인가에 맞았죠. 머리를.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도 중간에 들어왔던 것 들어왔다 같고 나왔고. 그런데 결국은 이상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참 다행이다. 근데 양성우 선수 보면서 좀 안 좋은 일에도 연루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음주 파동도 네, 있었고, 그 나이트 술 그 먹고.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사진 찍혔네 뭐 이래가지고 머리도 박박 깎고 근데 양성호 선수 헬멧 벗은 모습 보니까 너무 단단해 보이더라고. 네.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는 좀 앰뷸런스 빨리 들어와가지고 다녔던 것 같은데 좀 이제 야구도 그렇고 이제 좀 그렇죠. 운동량에서 넘어지는 부분도 많으니까 선수들 보호도 그렇고 또 네. 관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중석에 이제 파울볼 같은 거 맞아가지고 몇번 저번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하나 경기에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예전에 홈런볼인가 파울볼 주우려고 했다가 밑으로 떨어져갖고 네. 한 분이 돌아가신 일도 있었어요. 그 네. 아이랑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봤는데 이 구장 내 안전사고는 구단들이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그런 것 같고 같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위닝 시리즈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13대 5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이태영 선수가 무너지지 않았고 이제 3회에만 이제 좀 많은 점수를 뽑아내 가지고 하나이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이날은 이태영 선수는 일단 5이닝 3실점이니까 선발 투수가 6이닝 3실점 이하로 막았을 때 우리가 퀄리티 스타트라고 하는데 쳐주고. 그거보다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이글스에게는 5이닝 동안 버텨줬다는 게 참 감지덕지하죠. 그리고 장민재, 박정진, 심수창 선수가 나란히 1이닝씩 무실점으로 책임을 졌고 요즘에 이제 이상군 감독 대행 이후 강승현 선수가 등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제는 뭐 1이닝 2실점 하긴 했지만 점수차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네, 뭐 그랬고. 근데 이 강승현 선수 자꾸 등판하는데 왜 그 혹사에게 안 나온지 모르겠어. 아직 몇 번 안 나왔으니까. 뭐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자님도 기사 쓰실 때 좀 일관성을 가져보시고요. 저는 그 깔끔하게 하죠. 로사리오 선수가 이날 또 미쳤어요. 3홈런을 쳤어요. 홈런 3개를. 네, 이날 또 이제 그러니까 3게임 이날 홈런 포함해서 3게임 동안 이제 8홈런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8개 홈런을. 네네, 8개 홈런 때려가지고 되게 아웃수에 기가 무색하게끔 벌써 17홈런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한 시즌 동안에 8개 홈런을 치지 못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이 3일 동안 몰아서 8개 홈런을 쳤기 때문에 지금 홈런이 17개인가요? 네. 3인가 아마. 네네. 선수님 껑충 그렇다고. 뛰어오르고 뭐 타점 부분도 그렇고 장타율 부분도 그렇고 상위권으로 훌쩍 뛰어오른 것 같고 또 부상에서 복귀한 최재훈 선수가 이날도 역시 4타수 2안타를 기록을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비아네바 선수랑 같이 배터리를 맞췄고 이제 계속 복귀를 했는데 이날도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강경학 선수가 사실은 저는 강경학 선수 보면 안타까워요. 그 첫 해 김성근 감독 부임한 첫 해에 이렇게 좀 초반에 중용이 됐을 때 이 선수가 수훈 선수로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인터뷰하다가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냐고 하니까 특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 김성근 감독한테 엄청 깨지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 막 되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적 안 좋아지고 풀이 죽고 이 선수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랬고 성적이 안 나니까 또 일부 팬들은 간경화 뭐 이런 네이밍도 없고 그쵸, 너무 못하니까. 이런 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아직 타율이 일할 때긴 한데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네네.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살아나야 하나이글스도 좀 더 활기차지 않을까. 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요일 경기는 승리를 해서 스윕 3연전을 모두 싹쓸이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 전적은 4승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이글스의 지난주 경기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로사리오 선수의 8개의 홈런을 몰아친 것도 있지만은 나머지 잔여 시즌 동안 감독들 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하나이글스가 공식 발표하기로 이제 이상훈 감독 대행 체제로 올 시즌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이글스가 밝힌 바로는 이제 팀 감독 부재 상황에서 뭐 일단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상훈 대행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뭐 인재풀을 동원해서 좋은 감독님 찾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상군 감독 대행은 저한테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빙그레 이글스 팬이었으니까 네네. 기억에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희민 선수하고 그 당시 빙그레 원투펀치를 이루셨거든요. 한희민 투수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삐쩍 말라가지고 네네. 이렇게 언더핸드 투수였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나오면은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상군 감독은 선수 시절에 이제 통산 방어율이요 3.30.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죠. 100승 77패니까 승률도 네. 좋으신 편이고요. 네, 역대 18입니다. 네. 그리고 완투를 62번. 62번 했더라고요. 네, 완봉도 10번.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고무팔 뭐 이런 이제 이닝을 끌고 가는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북일고 출신이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글스의 그 순혈 멤버 중에 한 분이시네요. 북일고 출신이시니까. 황태자입니다. 네, 그리고 빙그레그 창단 멤버이고 96년에 이분이 은퇴를 했다가 번복을 합니다. 99년에 복귀를 해서 네. 9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우승했던 예, 하나이글스의 네. 유일한 한국 시리즈 우승. 유일한. 네네.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2001년까지 현역 생활을 하다가 선수 생활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2003년 10월에 이제 이순철 감독이 LG 트윈스에 부임하면서 투수 코치로 합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성적이 별로 투수진들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팀 평균 자책점이 4.92, 약 5점에 가깝게 육박을 했었고 팀 실점도 이제 664점으로 최하위여가지고 이제 물러났다가 2006년에 이제 하나이글스 재활군 코치로 합류했다가 2007년에 또 1군 투수 코치로 승격이 됐는데 또 성적 부진으로 이제 2군 코치로 강등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코칭 스텝 명단에 제외된 뒤에 스카우트로 보직이 변경됐다가 2010년에 2군 재활 코치로 현장에 다시 복귀를 했고 이후에 운영팀장을 맡다가 지금 감독 대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셨는데 코칭 스태프로서는 조금 성적이 썩 좋지만은 않아서 지금 감독 대행을 하시잖아요. 올 시즌 네. 남은 잔여 시즌 동안 하나이글스의 가장 큰 이제 비판 지점이 그거였잖아요. 선수 구성이 그렇게 좋은데 왜 성적이 안 나냐. 뭐 돈으로 선수를 뭐 이렇게 사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디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런 우려도 좀 불식시키고 이상군 감독 대행께서도 본인의 이제 코칭 스태프 그 지도자 이력에 정말 좋은 한 줄의 네. 프로필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경기를 일정이 짜여 있죠? 이번 주에 넥센과 홈 경기가 있고요. 삼성과의 원정 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3연전은 넥센과의 홈 경기고 주말 3연전은 삼성과의 원정 경기네요. 네네네. 그래도 지난주에 KT하고 3연전을 이겼기 때문에 이대현 리그에서 조금은 멀어졌더라고요. 예, 멀어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말 3연전에서 삼성과의 경기에서 좀 좋은 성적이 나서 이제 이대현 리그에서 KBO 리그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순위가 지금 8위인데 7위인 롯데와 한 경기 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성과 KT랑은 이제 3경기 반 차이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멀어지면 좀 더 멀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주중 3연전이 일단 넥센이잖아요. 근데 넥센 히어로즈는 진짜 포비아라고 붙여도 적당할 만큼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상군 감독 대행이 좀 용맹수를 잘 발휘해가지고 그 포비아를 좀 떨쳐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간도 선수는 혹시 언제 돌아온대요? 네, 그 상반기에는 못 돌아올 것 같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마 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나 돌아올 수 있을 것 돌아오지 같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간도 선수의 빠른 쾌유와 복귀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 소식 최강 하나의 김성석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2부 장길문의 다른 시각에서는 최근 언론노동조합에서 언론장악 구역자 3차 명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